자, 이번에는 이제 특수물건 편 두 번째, 이 앞강에서는 이제 그 19강, 18강에서는, 재미강 물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특수물건의 뭐 대표 주자입니다. 이제 법정지상권, 경매를 이론으로 좀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내용이세요. 그러면, 다른 동영상에서도 그랬고, 다른 책에서도 너무 많이 봐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개요는 잘 알아. 나는 아직은 해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해보려고 목표는 세웠지만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그래 다 하는데 왜 우 박사가 또 법정지상권을 들고서 한광자를 또 강의를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 박사가 말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이 하셨던 동영상 강좌에서 들으셨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르구나. 물론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 강좌의 특성상 아주 깊게 구체적으로 그 마지막 바닥까지는 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 꼭지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기본적인 것만 들으셔도 참 다르다, 참 유용하다 아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 뒷부분, 요 강좌 뒷부분에 가시면서, 요 꼭지 뒷부분에 가시면서는 좋아요를 한번 눌러보고 싶고 구독하겠습니다를 한번 눌러보고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그 개괄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법정지상권의 특징, 요놈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징, 법정지상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언제 성립하냐, 이제 소위 말해서 법정지상권의 이제 성립 요건이 어떠냐. 다시 여기서 시간을 길게 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영상 강좌에서 다른 권리분석체에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달달 외우고 계실 정도세요. 물론 잊어버렸는데 또 얘기해 주니까 고맙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립 요건이 뭐냐면 경매 당시에, 그죠? 경매 당시에 아니라 저당권, 제한물권. 그냥 저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저당권, 사실 이제 제한물권인데, 제한물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설정 시 지상에 건물이, 건축물입니다. 건물이 있을 거. 그죠? 이 건물은 등기 미등기 상관없으세요. 그죠? 어쨌든 건물이 있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경매나 매매 등으로 어떻게 소유자가 달라질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토지나 건물만이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는, 법정지상권을 없기로 한, 부정하는, 뭐가 있다? 특약이 없을 거. 그죠?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이렇게 해서 성립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효과 중에서, 이제 뭐, 건물 철거를 안 당할 수 있고, 철거가 불가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세요.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건물 철거를 안 당할 수 있고, 이제 뭐, 5년, 15년, 30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건물이니까,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로 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이제 최대 연한수는 이제 30년입니다라고 이제 전제로 하자세요. 그랬을 때 이제 치료 청구권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뭐, 치료를 2기 이상 안 주면 법정지상권이 부정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뭐 그 경매가액이 얼마입니다. 경매가액이 몇 프로입니다. 아니면
그 감정가액이 몇 프로입니다. 해드릴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적어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가 법정지상권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저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약에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은 부정됩니다.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론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아신다 그 얘기죠. 그렇죠? 아신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개괄적인 성립 요건을 뛰어넘어서 우박사 버전에 우박사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고른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부분이세요. 그럼 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가정하고 법정지상권 경매물건에 뭐라고 할까요? 이 요리 방법?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했을 때 그 물건을 어떻게 만나게 요리해 먹는 방법이 저한테는 있다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을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동영상 100강을 찍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법정지상권을 요리해 먹는 방법을 보여드릴 때 제가 지금까지 낙찰 받아서 투자를 했던 법정지상권 물건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물건을 중심으로. 그러면 선생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선 기본적인 경매 물건의 기본적인 요리 방법을 좀 보자. 기본적인 법정지상권 기본적인 요리 방법을 좀 살펴보자 그 얘기세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첫 번째가 뭐냐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습니다라고 경매정보제 딱 그 타이틀이 등장하면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경매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응찰 가격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뜬금없이 나한테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나한테 유리하게 권리 분석을 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낙찰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낙찰 후 땅을 받았으니까 건물주에게 토지를 어떻게 매각 팔아버린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대지를 낙찰받았다 가정을 하면 대지를 낙찰받았으면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나는 대지주인, 그다음에 건물은 이제 홍길동. 여기 이제 건물입니다. 그렇죠? 여기 건물이면 나는 대지주인은 이제 우박사. 그리고 이제 건물주는 홍길동.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어떻게 홍길동 씨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번째가 낙찰 후 건물을 매입.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이제 달라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토지주는 우영달, 그 다음에 건물주는 홍길동 이렇게 달라진 거를 이렇게 팔아버리면 홍길동 씨한테 토지가 넘어와서 끝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건물을 매입하면 토지 건물이 이제 다시 한 사람인 낙찰자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료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지료 청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책 중에 저도 이제 처음에 법정지상권 있는 물건을 처음 낙찰받았을 때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재테크 차원에서 경매를 설명해주는 책에서 법정지상권을 설명하는 책 중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냐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그때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건물주한테 뭐를 하라고? 지료 청구 소송을 하라는, 안 주면
지료 청구 소송을 하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이 동영상 강좌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라도 권리분석책을 가지고 계셔서 그 책에 권리분석편에 권리분석책의 법정지상권 편에 만약에 지료 청구 소송을 하세요라는 책이 있으면 이 책은 찢어버리셔도 돼요. 적어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편에서 땅을 낙찰받아서 지료 문제를 언급을 하는 그 대목에서 땅 낙찰자가, 대지 낙찰자가 건물주한테 지료 청구 소송을 하세요라고 한 책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은, 죄송하지만 그 책을 쓰신 저자 선생님은 법정지상권 성립여진 경멸물권을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자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료 확정 소송을 하셔야 돼요. 법원에다가 지료를 주세요 하지 말으시고요. 지료 확정만 시켜주세요 하시면 돼요. 지료 청구 소송으로 가시잖아요. 제가 왜 조금 전에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했냐면, 지료 청구 소송을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한없이 길어지세요. 그렇게 힘할거리 없는 짓을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지료 확정 소송을 하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어떻게? 그냥 법원에다가는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지가 얼마만큼의 지료를 받을 수 있는가만 법원이 확정해 주세요라는 소송만 하시면 되세요. 이러면 이건 1차 심리로 끝이 납니다. 1차 심리로 끝이 나면 지료 확정한 다음에 어떻게? 이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냥 지료 확정 소송에서 지료가 확정이 되면 낙찰 받았을 때부터 지료 확정된 그 사이까지 해서 곱하기 일수 계산해가지고 건물 가압류 쳐가지고 그냥 강제징용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잖아요. 건물 철거 소송 한다고요? 아까 어디 있나요? 건물 철거 소송, 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이야기고, 법정지상권이 성립 얘기였을 때 이야기고, 철거 소송을 안 당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어떠냐? 지료 확정 소송을 해서 그냥 건물을 가압류해서 그냥 강제경매 넣어버린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지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책들에서는 이 지료 소송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써놓지만, 지료 소송을 합니다라고 써놓지만, 이 녀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말씀을 하는 책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료 소송을 합니다 할 때 법정지상권 성립 이어지는 물건에서 가장 실패 사례가 뭐가 되냐면 이 지료거든요. 만약에 그 건물주가 어떻게 지료를 주고 지료 청구 소송이라는 건 지료를 아니까 청구 소송을 하는 거 아닌가 봐요. 지료를 주고 만약에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조건에서 지료를 주고 버티기 시작하면 결국은 누가 망하냐?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망하게 돼 있으세요. 이쪽 얘기. 그러니까 최고 아름다운 게 1번하고 2번입니다. 낙찰받은 다음에 건물주한테 토지를 팔아버리거나 낙찰받은 다음에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최고 속편한 방법이고, 물론 이제 1번, 2번이 안 되니까 3번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되면 어떻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압류해서 뭐 한다? 강제경매를 넣는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 넣기 전에 뭐를 하나요? 이제 아주 상투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경매를 좀 하셨다는 분들이 늘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건물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을 해서 일단 건물 뭘 받냐면 철거 판결문을 받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보죠. 철거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건물이 만약에 강제경매가 들어가면 그 물건에서는 적어도 제3자는 절대 응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법정지상권 실제 그 투자 사례 편에 가서 요렇게 요 부분을
경험했던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제가 바라던 목표치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체로 여기까지가 중딱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이쪽 편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책도 시중에 있는 그 경매 동영상에서도 대체로 하시는 이야기들이세요. 그죠? 근데 뭐 이쪽 얘기가 특별하게 뭐 어떤 비법이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입니다. 이쪽이어서 특히 마지막에 건물 철거 법정이상권 부존재 소송을 해서 이제 철거 확정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강제경매를 넣어버리면 경매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경매를 공부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시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경우에서도 살다 보면 내 부동산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속에는 잘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번 시간에는 법정기상권 아마 또 느끼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개괄적인 얘기만 하고 있구나. 나중에 이제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뒷부분에 가서 꼭지 하나하나 실제 투자 사례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굳이 제목을 붙이면 뭐 법정지상권 요리 방법 해서 이쪽 부분 낙찰후 건물주한테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지료 청구할 때 지료 청구 소송하지 마시고 지료 확정 소송에서 확정 소송 받은 다음에 가압류에서 강제경매 넣기 전에 건물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강제경매를 넣어버리면 적어도 그 경매물건에서는 제3자는 응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